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것, 화투. 고스톱을 치는 아빠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종종 콩고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개꿀이었죠. 아무튼 명절마다 하기도 하고 생긴 것도 꼭 동양화 같아서 저는 화투가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줄 알았는데요. 일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화투에 환장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꽃으로 하는 전쟁, 화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세기 후반, 일본과 포르투갈이 활발하게 무역을 시작하던 때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트럼프 카드가 일본에 전해지는데요. 처음 보는 서양식 카드놀이에 홀딱 반해버린 일본인들은 이걸 모방해서 카루타라는 그림 카드를 만들죠. 그런데 1787년 일본에 도박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카루타도 도박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인들은 아예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하나우타, 즉 화투였죠. 화투는 글자 그대로 꽃으로 하는 싸움이란 뜻인데요. 총 48장의 카드를 1년 12달로 분류한 후 일본의 세시 풍속과 계절의 특징에 맞게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박이 아닌 척하려고 그림을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이후 닌텐도에서 화투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통일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아는 그 닌텐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 닌텐도가 맞고요. 지금은 게임기 회사로 유명하지만 닌텐도의 첫 시작은 화투에서였죠. 아무튼 일본의 화투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건 조선 후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도 투전이라는 전통 도박이 있었지만 화투의 인기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릴 정도였죠. 하지만 광복 이후에는 노 재팬을 외치며 드디어 화투를 손절하는가 싶었는데 이미 달콤한 화투의 맛을 알아버린 한국인들, 얼마 못 가 다시 화투패를 손에 쥐게 됩니다. 대신 기존 화투에서 그림을 단순화하여 일본적인 느낌을 걷어냈고요. 인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정,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4가지 색만을 이용해 화투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국식 화투.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1월은 송악을 상징합니다. 학이 뭔지는 알겠고 설마 이 까만 선인장 같은 게? 소나무입니다. 일본 버전의 화투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신년에 소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카도마츠를 집 앞에 장식해 놓는 풍습이 있는데 이걸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2월은 매화입니다. 매화나무 위에 앉아있는 이 깜찍한 새는 휘파람새인데요. 2월이 되면 일본으로 돌아오는 철새라고 하죠. 3월은 영화 타짜에서 아기의 손모가지를 날려버린 사쿠라, 아니 아름다운 벚꽃입니다. 여기 광에 그려진 검은색은 만막이라는 장막인데요. 야외에서 만막을 치고 벚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죠. 다음으로 4월. 우선 이 새는 두견새라는 4월의 철새고요. 이 잡초같이 생긴 건 흑사리라고 한국에서 부르는데요. 이건 사실 등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패를 이렇게 뒤집어서 잡는 게 맞는 방향이죠. 원래는 보라색과 초록색이 칠해져 있어서 등나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 화투에서는 검은색으로 통일되다 보니 흑사리로 불리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아리의 생일인 5월. 안 물어보셨다고요? 아무튼 이 꽃을 난초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얘도 사실은 난초가 아니라 제비붓꽃입니다. 여기 그려진 이건 야츠하시라는 일본식 다리인데요. 한국말로는 팔교라는 뜻으로 8개의 판으로 이루어진 다리를 말합니다. 이 그림의 실제 모델은 무량수사라는 유명한 절인데요.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보라색 붓꽃이 피어있답니다. 6월은 목단입니다. 목단은 부귀영화를, 나비는 80세를 상징하죠. 즉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뜻인데요. 사실 한국과 중국에서는 목단과 나비를 함께 그릴 경우 딱 80세까지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둘을 함께 그리진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통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함께 그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7월은 홍쌀이, 쌀이나무입니다. 멧돼지가 잠을 잘 때 쌀이나무를 깔고 잔다고 해서 이렇게 귀여운 돼지가 그려져 있죠. 다음은 정월 대보름이 있는 8월. 언덕 위에 휘영청 밝은 달이 떠있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것도 언덕이 아니라 원래는 억새밭입니다. 검정색으로 칠해지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림 중 하나죠. 9월은 아시다시피 국화입니다. 쌍피에 그려진 이 빨간색 동그라미의 정체는 바로 술잔인데요. 일본의 9월 9일은 중양절로 국화주를 마시며 무병장수를 비는 풍습이 있죠. 그래서 술잔에 목숨 숫자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월은 단풍놀이의 계절이자 본격적인 사슴 사냥철이라 이런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똥이라고 불리는 11월. 이건 진짜 똥이 아니라 오동나무인데요. 오동나무를 줄여 오동이라고 부르다가 동을 강하게 발음하면서 똥으로 굳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려진 이 닭대가리는 사실 봉황인데요. 봉황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오동나무에 앉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12월은 버드나무입니다. 화투를 1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산을 들고 있는 이 남자는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남자 실존 인물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서예가인 오노도우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석봉 정도 되는 인물이죠. 아무튼 젊었을 적 오노도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이 오지게 안 풀렸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비 오는 날 산책을 나갔다가 불어난 강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 멍청한 개구리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 개구리는 버드나무까지를 잡아서 탈출할 계획으로 점프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는데요. 오노도우 눈에는 이게 너무 멍청해 보였습니다. 가능성이 1도 없는 일에 쓸데없는 노력을 쏟는 것 같았죠. 그런데 버드나무까지가 살랑 바람에 휘날리던 순간 마침 개구리가 점프를 했고 탈출에 성공해버린 개구리. 그 광경을 본 오노도우는 열심히 서예에 정진해서 마침내 명필이 되었다는 이야기. 다음으로 이 빗상피. 저는 이게 뭔 기둥을 그린 건가? 했는데요. 사실은 대문입니다. 헤이안 시대에 있던 나생문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엔 인간을 해치는 아주 못된 도깨비가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와타나베 치나라는 무사가 이 도깨비의 팔을 댕강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잘려진 도깨비의 팔이 그려져 있답니다. 일본에서는 멧돼지, 사슴, 나비를 모아서 이노시카 초를 만들면 5점을 얻는데요. 나루토에 나오는 이노시카 초가 여기서 따온 것이죠. 우리나라 고스톱에서는 새가 그려진 이 3장을 모으면 고돌이라고 해서 5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월의 학과, 11월의 봉황, 12월의 제비는 똑같은 새인데 왜 고돌이에 끼지 못한 걸까요? 일단 1월의 학은 한중일에서 모든 새 중 으뜸으로 여기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11월의 봉황은 상상의 새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죠. 그리고 12월의 제비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못 꼈어요. 불쌍. 너무 화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국노라고 의심을 받진 않을까 조금 무서운데요. 저는 진짜 화투를 칠 줄도 모릅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